제가 원래 이 생리적으로 무슨 마이크를 쓴다든지 양복을 입고 한다든지 이런 걸 별로 제가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오늘 강연이 있다고 해서 양복을 입고 오긴 왔는데 허락을 해주시면 제가 좀 위에 옷을 벗고 강의를 해도 될런지요? 네. 넥타이도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저희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 마이크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 목소리가 크니까요. 충분히 들으실 수 있죠? 네. 이것도 빼겠습니다. 녹음하는데 괜찮아요. 네. 괜찮겠죠? 네네네. 아니 녹음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아니 괜찮습니다. 네네네. 넥타이도 푸시고 넥타이 이쁘긴 한데.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네네. 넥타이 좀 제가 넥타이 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예쁜데 언제 하시려고 그냥 오늘 하셔요.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러 노예를 갔더니 노예 가면서 제가 넥타이를 안 하고 이렇게 면접을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목사가 되려는 사람이 넥타이를 안 하고 와서 어떻게 면접을 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남북이 통일되고 나면 제가 넥타이 하겠습니다. 넥타이를 해서 목사가 되는 거고 넥타이를 안 하면 목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저는 기꺼이 목사 되기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탈락했습니다. 목사 안 된다고. 근데 나중에 넥타이 멜래 안 멜래 이제 나중에는 그러시더라고요. 그것은 좀 생각해 보겠다. 근데 지금 넥타이 메고 뭐 목사 되려면 지금 메고 와서 뭐 이렇게 하라 그래요. 그건 저도 못 하겠는데요. 그랬는데 나중에는 허락을 받아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만큼 제가 넥타이를 싫어합니다. 넥타이도 싫어하고 격식 차리고 이러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이야기 제가 잠깐 했고요. 오늘은 삶과 죽음에 대한 역설적 이야기라고 하는 제 책의 소재로 담겨져 있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역설적이라는 말은 거꾸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삶과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지금 여기 보시면 연세가 많으신 분도 계시고 아직 젊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으시든 간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을 이어가는 그런 존재로서 그 하루하루를 사는 이 시간들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 관심사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어쩌다 보니 하루 지나서 오늘 이렇게 보냈구나. 이렇게 사는 삶과 내가 매 순간 살아가면서 그래 내가 누구를 만나서 이 만남을 통해 뭔가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어떤 책을 보고 아니면 어떤 드라마를 보고 아니면 어떤 강연을 듣고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감동적인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사시는 분하고는 삶 자체가 전혀 다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것과 이걸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한순간을 살아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행복하게 살다가 내일이라도 내가 죽음에 이르게 되면 죽음이 나를 만나러 오게 되면 그냥 서스름 없이 그래 이제 내가 이 땅에 왔다가 다시 돌아간다 라는 생각으로 죽을 수 있다면 그 삶은 정말로 좋은 삶일 겁니다. 그런데 하루하루의 삶이 지옥이고 하루하루의 삶이 고통이고 또 살아가면서 늘 짜증내고 화내고 분풀이하고 뭐 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그야말로 갈등이 너무 많은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갈등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걸 지금 발표를 잘 안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이 다 갈등 속에 산다는 거냐, 이거 이야기하기 싫어서 이 이야기를 안 하는데, 갈등 지수 지난번에 발표한 데 보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는 1등입니다. 갈등 지수. 한번 봐보세요. 지역별 갈등, 그 다음에 계층별 갈등, 자본가와 노동자의 갈등, 뭐 온갖 갈등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서 산다고 하는 게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 편하게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옛날 한국의 그 모습은 어디론가 다 가버렸고, 요즘 우리 한국은 이제 너무나 빠른 산업화를 통해서 너무나 빠른 사회적 변동 상황이 있고, 그 속에서 수많은 갈등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 우리의 지향점은 어디가 되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적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응하라. 근데 저는 적응하라는 말이 틀렸다. 적응하는 게 아니고 원래 본질의 행복을 찾아가야 돼. 우리는 지금 행복을 잃어버렸어. 평안을 잃어버렸어. 그런데 여기에 적응하라? 그러면 평안하지 말고 그냥 살아가라는 이야기. 갈등 속에 그냥 살아가라는 이야기. 근데 저는 그건 아니다. 평안을 잃어버렸으면 다시 평안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다시 행복을 찾아가야 돼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할 강의는 제가 작년에 제가 책을 출간을 했는데, 이 책이 우리나라의 예스24 인터넷 서점에서 인문학 분야에서는 판매 수가 16위에 올랐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제 책이 재판까지 다 팔리고 이제 올해 3판 이제 새롭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죽음학 계통에서는 제 책이 작년에는 제 책이 제일 많이 팔린 그런 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 2강 때는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할 것이고요. 그런데 왜 이 책이 중요한가? 그리고 왜 이 책을 읽어야 하는가? 이 책 속에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는가? 그 책을 쓰려고 했을 때 저는 어떠한 것들을 생각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이 책을 준비해서 책을 썼는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책에 대한 전 이해가 먼저 있어야 책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라 생각해서 제 1강은 인문학 관점에서 본 죽음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먼저 제가 1시간 동안 하고,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는 제 책을 중심으로 해서 삶과 죽음에 대한 역설적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의 시작해도 되겠죠? 네.